(1926년 3월 26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라메크가 베를린을 방문해 독일과 새로운 통상조약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통합을 위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번 회의는 제네바 회의 전 이미 일정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빈 언론은 독일과의 연대 강화를 환영하고 있으나 보수 언론은 통합 움직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통합을 추진하는 대신 관리하며 외교적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협상으로 관세 동맹의 형성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범게르만주의가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1921년 폴란드 루마니아 동맹을 모든 외국 침략에 대한 상호 방어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련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었으나 이번 동맹은 독일에 대한 방어까지 포함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외교단이 열강 공동행동을 통해 베이징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하고 외국의 보호 아래 두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법안을 두고 내정 간섭이며 다고 티엔진 봉쇄 최후 통첩의 연장선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무능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립화 시도는 외국의 구상이 아니라 국민군 세력이 정부 축출을 방지하고 수도를 외국의 보호 아래에 두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외교단은 조치에 찬성했으나 미국은 반대했고 문제는 각국 정부로 넘어가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정부가 계획에 반대해 열강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미국 선교사들과 교육자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행된다면 외국 세력의 입지에 대한 영향, 베이징과 중국 본토의 분리, 외국의 지원을 받는 파벌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대한 온건 정책을 유지하며 문제는 우호적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주 학생 발포 사건으로 노동자 급진 세력과 학생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화단 의정서 폐지와 단추르이 총통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적색 정교의 대표 기관인 성신호드가 수도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1923년 소집된 실패한 공의회에서도 선언되었으나 교회 주류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드는 수도는 이미 시대적 역할을 다했으며 수도사들은 생계를 위한 유용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레닌그라드 당국은 교회가 아직 유효한 임대 계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성이삭 대성당을 회수했습니다. 당국은 회수 이유를 밤중 외부 장식의 훼손과 부주 예술을 파괴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혔으나 레닌그라드에서는 이 파괴 행위를 당국의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이틀 뒤 파시스트 운동 창립 7주년을 맞아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설에서 무솔리니는 세력의 단결을 과시하며 7년간의 권력 투쟁을 회고하였고 검은 셔츠단을 칭찬하는 한편 앞으로 더 큰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파시즘의 심각한 분열이 있으며 7주년 행사에서 폭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서는 어떤 소요도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의 힘과 단결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향후 5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항공력 확장에 투자하고 육군 항공대를 조종사들과 전쟁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항공대 지휘 체계를 조종사들에게 더 큰 권한과 항공 경력 위주로 재편하였으며 5년 내로 전투기 2,200여 대 확보, 장교 400여 명 추가, 병력 6,200여 명 증가가 계획되었습니다. 추가로 기구 전력을 포함해 비행선 10기 증강도 계획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가 자신의 세력을 인근 비단 및 염색 노동자와 결합하려 시도 중입니다. 이는 파업이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집회에서는 몇 차례 파업이 승리에 가까워졌다는 연설이 있었으며 기업은 1천여 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반파업 집단이 등장해 파업 지도자들에게 도시를 떠나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여성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자 정부 소속 학교 감독관이 어머니의 방치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독관은 새 체제 하에 어떤 직업도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상공노동부 장관이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석유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발표했습니다. 또한 석유업자들과의 회담은 일부 쟁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으며 석유법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의회가 천황의 칙령으로 공식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직적 난동이 난무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회기 중 하나였습니다. 전날 밤 마무리된 입법 절차에서는 물리적, 정치적 난동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 인상과 산업, 군사, 교육 지출 확대입니다. 하지만 내각은 약속했던 토지세 인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브라질 대사관이 제네바 회담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브라질은 외국의 영향 하에서 행동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체적인 판단만을 따랐습니다. 브라질은 로카르노 조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국제연맹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아무리 조약의 중요성이 크더라도 세계 전체의 정책을 대륙 수준의 협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특정 국가의 가입 반대가 아닌 전세계 평화 유지라는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식으로 브라질의 행동을 해석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프랑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여 달러당 29.24프랑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와 동일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이전 최저치 때처럼 투기 세력도 없으며 순전히 프랑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습니다. 폴란드 재무장관이 재정 긴축을 위해 군복무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각의 정당들은 예상
부동산 균형을 맞추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망 소식입니다. 전 독일 총리 콘스탄틴 페렌바흐가 바덴주 프라이부르크에서 사망했습니다. 가톨릭 중앙당은 전 총리의 사망으로 주요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페렌바흐는 독일의 공화정이 가장 혼란스럽던 시기 균형 잡힌 노선으로 중도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가 총리로 참여한 1920년 스파 회의와 이듬해 런던 회의 모두 성과 없이 끝났으나 최초로 연합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한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26일 방송을 마칩니다.